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중심 세진그룹에서 사업하는 뉴스킨 사업가 김정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진 사장님들 오프라인으로는 매일 볼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저의 이 사장님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한 분 한 분 사장님들 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9시 추운데 아직 밖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이 추우셨죠? 오늘 정말 정말 춥더라고요. 네, 우리 세진 웨비나는 매주 월요일 9시에 정말 따뜻하게 매주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너무 잘 오셨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강사님은요. 음, 정말 오늘 세진방에 제가 티업글 올렸던 것처럼 오랜만에 작년에 본 사람들도 이분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정말 환골탈태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환골탈태하게 된 이 뉴스킨을 통해서 환골탈태하게 된 제품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부예요. 네, 김수정 사장님 모셔보실 때 우리 세진 사장님들 랜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김수정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중심 세진그룹에서 사업하는 뉴스킨 사업가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직은 이제 유치원 교사였고요. 현재는 강원도 원주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한 9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어 운영하고 있는 이제 유스킨에 막 입문한 그런 부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잡으로 이제 유스킨을 하다 보니까는 쪼끔 어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좀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센터도 방문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유스킨 사업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스폰서님은 조강현, 김정은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강현 스폰서님은 저희 부부가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만난 청년 때부터 친하게 알고 지냈던 교회 오빠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저희 부부가 교회 안에서 사귀고 그다음에 결혼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제 가장 친한 관계인 오빠인데요. 제가 제 남편과 좀 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면 원래 보통의 남자들이 키가 더 크고 이제 여자가 키가 더 작고 보통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키가 작고 제가 더 키가 큰 케이스인데요. 어 둘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만났는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다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조강현 사장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조강현 사장님하고 가장 친한데 이제 조강현 사장님께서 김정은 사장님을 만나시면서 저희가 이제 뉴스킨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이제 혈관 청소와 이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인 TR90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 그런 게 어디 있을까?'라는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 사장님의 임상도 되게 훌륭했고 그다음에 김정은 사장님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제 임상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럼 우리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저 혼자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체 이제 등치가 있어서 저 혼자만 할 생각이었는데 어 혼자 하기에는 힘드니까 "둘이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김정은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솔직히 둘이 같이 하기에는 금액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 저 혼자 이 TR90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내가 변화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이 혈관 청소를 해 준다는 이제 TR90의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제 저희 부부가 먹는 즐거움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이제 군것질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군것질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인제 신랑은 군것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군것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군것질을 하지 않았던 신랑까지도 결혼 후에 군것질을 가르쳐서 이제 늦은 시간에 나 혼자 먹기엔 좀 억울하니까 이제 같이 늦은 시간에 함께 먹는 사이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또한,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이집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또 퇴근 시간이 늦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녁에 늦게 와서 이제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처럼 이제 풍만한 체구를 유지하면서도 이제 키가 있으니까, 키가 컸으니까는 '괜찮아. 나는 키가 있으니까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아.'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에 당기는 대로 맛있는 거를 먹고, 그렇게 이제 힘드니까 소파랑 한 몸이 되어서 누워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 이제 체구가 계속 이제 불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어 이제 혈압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친정 부모님께서도 당뇨를 앓고 계셔서 가족력도 걱정이 되었던 시기였고, 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자꾸 이것저것 막 먹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화폐상습진이라는 이런 피부병을 앓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제 피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이쪽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림이 제 다리거든요. 근데 저 이제 상처가 이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렇게 물집처럼 그냥 벌레 물린 것처럼 생겨요. 근데 너무너무 가려워요. 저게 너무너무 가렵고, 이제 너무너무 가려서 참지 못하고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제 물집이 화폐 모양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부과에 갔더니 피부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평생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먹는 피부약. 피부약을 먹으면 진짜 귀신같이 피부가 어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피부약을 발랐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피부약을 바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막연한 희망으로 시작한 TR90은 이제 저희 부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제게는 '화폐상습진이라는 이 병을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낫게 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었고, 저희 신랑 또한 이제 몸에서 나는 이렇게 채취 같은 그런 땀 냄새가 되게 심했거든요, 저희 신랑은. 그래서 그런 채취 같은 냄새가 TR90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저랑 신랑이랑 둘이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TR90은 저희에게 되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연한 희망으로 시작한 TR90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과 건강을 허락해 주고, 또한 사업의 기회까지 선물해 주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임상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저희 부부는 3.3 헬시 클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컨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임상에 집중했고, 그리고 확실한 임상이 생긴다면, 정말 임상이 정말 확실하게 생긴다면 이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모두 알아볼 정도로 이제 외모가 날씬해지고, 그다음에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주말이면 마냥 쉬고 싶고 이불에서 누워 있고 싶고 그랬었는데, 제가 새벽에 산에 가고 운동을 정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보다 싫었던 운동을 이제는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과 함께 치악산 둘레길을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놀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하루 종일 물도 한 컵도 안 마셨던 날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목이 말라서 정말 물을 찾아서 마시는 바뀐 제 습관을 보고 놀랐고 꽉 끼어서 못 입었던 옷들도 다시 입을 수 있고 제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알아보는 사람들을 통해 예뻐졌다는 이야기에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새로운 나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인 최순길 사장님과 저는 유스킨 제품의 우수성과 보상의 매력에 빠져서 유스킨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서 유스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인 딸이 아직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는데요. 작년부터 비행기를 타고 자기 제주도라도 꼭 가고 싶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 저희 부부가 아직 각자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어 저희 딸을 데리고 아직 제주도를 가볼 생각을 아직 솔직히 말하면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더 노력해서 뉴스킨도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더 생기고 또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면 저희 딸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뉴스킨을 더 배우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백만장자 트레이닝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어 이제 원주에서 사실은 제가 운전을 하지만 서울까지 차를 몰고 가는 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센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 대몬방 트레이닝을 통해 대몬에 조금 자신감을 얻고 싶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이 너무 밝고요. 그다음에 정말 처음 봤는데도 어 정말 알고 지냈던 것처럼 너무 친근하게 잘 대해 주셔서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어 배울 수 있다는 거, 내가 모르는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트레이닝에 참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그래.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도 평생 유스킨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매도 짱, 피부도 짱, 아름다운 김수정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의 마이 스토리를 들어주신 사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센터에서 만난다면 꼭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와, 네. 아우, 쏙 빨려 들어가지고 들었네요. 역시 어린이집 원장님은 강의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정말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진짜 단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보지 않은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하신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우리는 저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뉴스킨 사업으로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참 배우는 점이 많은 파트너 사장님입니다. 네, 김수정 사장님, 센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실 거죠? 세진 사장님들? 네, 네. 좋습니다. 김수정 선생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메인 강의 시간인데요. 원래 최고의 강사는 준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강의가 진짜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우리 힐링 리더죠. 저희를 정말 야단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야단 맞아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근데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태진의 정말 보석 같은 강사님 오늘 메인 강사님으로 모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우리 최미경 사장님 모실 때 또 랜선 박수 정말 크게 발박수, 손박수 팍팍 치면서 반겨주세요, 사장님. 나와주세요, 최미경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팀경이에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시군요. 아니, 이 밤에 안 주무시고 왜 강의를 들으러 다 오셨어요?
제가 어느 분이 들어오셨나 이렇게 보니까 뭐 내용을 들으실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저를 반겨주시니 저랑 그냥 뭐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제 눈 왔는데 설레이셨어요? 어느 때 설레이세요? 뭐 신규 파트너 나타났을 때? 어제 눈 올 때도 또 예전에 동심으로 돌아가서 설레기도 했는데 저는 최근에 그 설레임이 그 라이브 할 때 설레였던 것 같아요. 라이브가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랜선으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이번에 그 라이브는 브랜드 넘버 원이라는 걸 강조했었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넘버 원, 디바이스 기기도 넘버 원에서 회사의 2021년도의 방향은 브랜드 넘버 원으로 이렇게 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다른 데는 그 화면 같은 게 영상이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무대를 다 똑같이 했대요. 그래서 김미경 강사도 바다 있잖아요. 바다 그 가수가 나왔었잖아요. 너무 놀랬대요. 이 다른 데 가면 그냥 뒤에 영상으로 해서 막 레이저 쏘고 막 그런 걸로 대처를 했는데 뉴스키는 무대 장치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비용이 우리가 라이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었다고 해요.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그래서 역시 뉴스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김희경 강사의 강의도 굉장히 좋았죠. 지금 코로나 기간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기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강의였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내 인생을 바꾸는 행동 습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강의를 들으셨어요. 오늘 그룹 미팅에도 그 강의를 들으셨죠. 그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의 뭐 그분도 이제 롤업이 되신 케이스인데 그분의 태도를 보고 저는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또 얼마 전에 박형근 사장님의 강의도 그렇고 또 여러 강의하시는 분의 내용을 들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사장님들은 몇 강의를 들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을까? 한 100건? 100건이 뭐예요? 한 300건, 400건을 들었는데도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이 들면 스폰서님들께서 또 리더 사장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장님의 자세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실 때마다 스스로 반성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소통하면서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좀 보실게요. 다음 화면요. 저는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본사에서 근무를 오래 했었고요. 힐링센터라는 상담실에서 근무했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구 소공동에 가보니까 제가 또 신세계랑 롯데랑 그 네온 사인을 크리스마스 추리를 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신세계가 뛰어났습니다. 뭔가 신세계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몽롱한 뭔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추리로 꾸며졌는데 롯데는 좀 비용을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근무한 곳을 한 20년 동안 근무한 그곳을 보니까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이 사진은 저의 30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많이 늙었나요, 제가? 피부는 썩 좋지는 않지만 원래 여드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너무 늙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표정은 더 밝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백화점에 다녔으니까 백화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백화점은 미스코시 백화점이에요. 1930년도에 들어왔고 그러나 이제 일본 백화점이죠. 근데 최초의 백화점은 한국 백화점은 화신상점이 화신백화점이었었어요. 31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롯데를 다녔기 때문에 1979년도에 오픈한 거를 제가 이미 들었는데
그때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79년도에 오픈할 때 오픈 행사가 열리자마자 그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맨발을 벗고 뛰었대요. 대리석을 깔려 있는 데를 다니질 못했기 때문에 맨발 벗고 들어오는 줄 알고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백화점이 50개 점이 막 확장이 되고 또 롯데마트가 확장이 되면서 엄청나게 백화점들이 오픈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홈쇼핑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백화점이 오픈하는데 그렇게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마트가 오픈하면서 저렇게 많은 상품들을 보유하고 그렇게 패키지로 구매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또 이용을 했었고 또 홈쇼핑이 오픈을 했을 때 어떻게 상품을 만져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와전이 이렇게 됐는데 변화했는데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저는 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백화점을 매각시키고 있어요. 지금 저희 뭐 동료들이나 백화점 직원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조한 신장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희망퇴직하거나 지금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화점들이 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신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백화점을 매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조금 어떤 생각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생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금 뭔가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냥 관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스트 기업 중에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로 돈 벌고 있는 곳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모두를 변경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것을 긴장감으로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백화점을 다닐 때 제가 주로 했던 일이 상담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인 마음을 굉장히 많이 표현했었어요. 그러면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지 직무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마음 상태 중에는 경제적인 걸로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유스킨에 와서 제가 여러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내용을 보면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일로 고민을 많이 하셨었어요. 지금도 똑같으실 거예요. GV가 안 오른다. 커미션이 안정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내가 목표를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꿈을 이룰 때까지 나를 잘 컨트롤하고 리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또 도대체 팀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나는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부터 출발해서 이제 루비가 되고 싶다. 나는 다이아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죠. 막 이렇게 뭔가를 갈구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정체가 돼서 왜 속도가 나지 않을까? 또 1차 성장통이 있기도 하고 또 2차 성장통이 또 있기도 하죠. 또 할 때마다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도 저는 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너무 많이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뒤에 조금 연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백화점에 입사했을 때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게 굉장히 시스템이 많았었어요. 일단 면접 관계도 4차 면접까지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지시를 내리면 우리는 이제 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영업 관리자들이 점장한테 오다를 받아서 매출 분석을 하고 신장률, 달성률, 평효율들을 또 이제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매출에 대한 일을 신경 쓰면서 또 서비스까지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나래비를 세워서 뭐 1등부터 50개 점까지 막 이렇게 쪼이는 형상이 있었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매출 때문에 서비스 때문에 직무를 힘들어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학점을 받아서 고가를 받기 때문에 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예를 들면 12학점을 따서 어학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학점을 못 따면 누락이 돼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거나 또 인사평가에 반영이 돼서 승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기업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딱 입문을 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입문 조건이 없었고 다양한 전직을 갖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그룹 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내가 이제 개인 사업, 이제 뭔가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이 수평 관계이면서 스폰서하고 파트너의 관계가 존중하는 관계로 해서 뭔가 예우를 갖추면서 하는 이 비즈니스가 개인 성장도 있으면서 기업 성장에도 있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라웠었어요. 너무 놀라웠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컨벤션에 갔는데 대표이사가 위험을 지키던 우리의 대표이사하고 달리 꽃갈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굉장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생겼어요. 그 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면접 보지 않잖아요. 일주일에도 뉴스킨을 했다라고 하고 한 달을 해서도 뉴스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걸러질 사람은 걸러져서 리더만 남더라고요. 그 저는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했죠.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음 호스트 다른 분이 저 이 PPT를 넘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질문을 했죠. 내가 사업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나는 내가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해를 시켰을까?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내 파트너 사장님한테 이해하라고 할 수 있을까? 설득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이거에 대한 생각에 어떤 고민이 정리되는 순간 뭔가가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3000GB에 대한 인식. 지금은 벨로시티라 4000GB를 해야 되죠. 근데 3000GB를 왜 하라고 했을까? 2000GB도 아니고 3000GB? 이 이해가 된다면 3000GB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2000GB를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5% 로열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3000GB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매출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매출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3000GB 이상은 꼭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초반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한 번도 안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리크루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사업은 파는 것보다는 팔려 나가는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해를 했다면 정말 리크루팅에 박차를 가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리크루팅을 이해했을까? 조직을 확장하는 데는 리크루팅이 표본이 돼야 되는데 정말 이해하는 걸까?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보상의 이해도 저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웨이스 맥스마이저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했어요. 에런 보너스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너무 심플했어요. 보상을 뭐 계산할 게 없었어요. 이 보상을 이해하고 또 15%를 이해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는 4명이 있으면 되겠구나. 2개는 만들어도 되겠다. 매출만 있다라면. 제일 중요한 건 7번째 라인이라는 거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3000GV 리크루팅 보상을 정말 이해한다면 정말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흔들릴 이유가 정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흔들렸다면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시행착오 많았습니다. 시행착오 많게 생겼어요? 안 많게 생겼어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시행착오 안 하게끔 생겼죠. 이 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안 하셨을 것 같다고 누가 올리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포커페이스를 잘한 거죠. 이 사업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업 자체가 내 이미지를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 못하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사업에 정말 몰입했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광저우에 많이 다녔어요. 청도도 갔었고, 심양도 갔었고요. 제일 많이 간 곳은 광저우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 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도 말하지 않고 광저우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도 몰라요. 그때 정말 비용 많이 들었습니다. 수억 썼어요. 근데 갔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정말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저는 행정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저는 행정을 모르고 이 사업을 한다? 근데 어떻게 판을 짜요? 판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을 어떻게 했냐면 중국 하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비디가 나려면 1억 5천원이 든다를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비디가 안 되면 중국 라인을 한 족을 달 수가 없거든요. F4가 뭔지 H2가 뭔지를 알았고요. 그래서 내 밑에 한 족을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비디가 되려면 어떤 식의 레그를 펼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 넘어갔어요. 근데 너무 웃기군요. 중국에 가봤더니 제가 책상에서 앉아서 했던 거랑 중국에 가서 정서를 안 거랑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훈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저는 중국을 다시 꿈꿔요. 베트남을 다시 꿈꿔요. 그래서 제가 발로 떴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에 갔을 때도 의사 파트너가 있었다니까요. 그 연예인 샵을 오픈했다니까요. 지금은 접었어요. 그렇지만 교훈을 줬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막 깨졌더니 자신이 있더라고요. 초반에 제가 스피드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롯데백화점 본사에 있었는데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미경 사장님이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화장품 쪼가리를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데 올컨이 왔구나. 내가 당신의 얼굴에 돈을 뿌려주리라. 내가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리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가 도중에 하차하면 다단계 하다가 끝난 여자고요. 잘하면 최초로 성공한 CEO로 부각되고 싶었어요. 어떤 목표였냐면요. 내려왔잖아. 한국 쪽 가기 전에. 1인 돼야겠다라고. 사람이 없는 게 그런 거 복구 아니에요, 이 양반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음성어 도와주세요. 잠깐 기다려 봐요. 왜 기다려야 돼요? 전 먼저 내릴게요. 제가 음성어 도와주실 거죠? 그래서 네,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최소 비디는 돼야지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1년 좀 넘게 한 다음에 비디가 됐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어요. 스폰서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고 내가 해내는 것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때 저는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팀메이트가 되고 싶었어요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2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해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벨로시티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생각했어요. 그때가 아닌데 레그가 더 반토막이 났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싫어하는 거, 불편한 거 굉장히 많으시죠? 저가 제일 불편했던 거는요, 드레스 입는 거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드레스를 랠리 갈 때 똑같은 거를 많이 입었었거든요. 드레스 입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은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즐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요, 세진 식구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더불어 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정말 저처럼 문제가 많았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지금은 아련한데 파트너 사장님이 돌아가신 분 계세요? 저는 서복진 교수님이라고 저한테 정말 빅라인, 저한테 퀸 스폰서님이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6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그 열정만은 정말 대단했었고요. 그분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 저도 정말 존경하던 분인데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죠. 암이나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모니스쿨 강의할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일 당해보신 분 계세요? 저 정말 10월이 되면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노래만 나오면 정말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10월에 어느 멋진 노래만 나오면 성악하시는 분만 나오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같이 했던 분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른 네트워크를 한다 가보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3.3매시 워크숍 가서 화장실에 갔다가 코가 깨져가지고 입원한 적도 있고요. 코가 깨져가지고 입원했는데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참에 쉬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코가 이따만 해가지고 내가 쉬면 누가 내 일을 대신해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카톡으로 하거나 전화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얼굴 그때 정말 이상했어요. 인간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코로나 기간에 주변의 사람이 코로나를 또 건너 회사 다니는 분이 코로나를 걸려가 제가 자가격리가 된 적도 있었어요. 정말 제 의지가 아니라 타인으로 인해서 제가 집에 있는데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자유가 뭔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정말 너무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루틴을 정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독서하고요. 요가하고요. 강의 듣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요. 제 스폰서님하고 그때 통화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요. 그렇게 자가격리 당했을 때 4,000집 이상을 했었어요. 5,000집이 다 가까이 했다니까요. 정말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는 계속 있어요. 개인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암이세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님도 지금 암이세요. 아니 이런 일이 갑자기 있는 거가 얼마 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저도 정말 초긍정이에요. 제가 맨날 저한테 모토로 정하는 거 뭐냐면요. 방법을 찾자예요. 방법을 찾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방법을 찾자. 그리고 또 하나 모토는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모르니까 추측하지 말고 물어보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라고 하지 않고 저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싫다 좋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으면 사업을 같이 하는 거고
싫으면 지금이 때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듯이 추측하지 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감정 관리는 내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세를 보면 성공할 만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아직 멀었어요. 연구려면. 그러면서 아까 새로 오신 분이 마이스토리를 얘기했을 때도 그분한테도 배우고 정말 많이 최근에 더 많이 배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때 굉장히 많으시죠? 나는 왜 Y가 약해서 미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시죠? 본질을 따지게 되고 결핍이 적어서 그런가? 내가 파산해야지 정신을 차릴까? 과거에 내가 고생을 안 해서 그럴까? 내가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런가? 같이 내가 Y의 정립이 안 돼서 그럴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느낀 건 뭔가를 뽁짝뽁짝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건들지 마세요. 지금 저 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건들지 마세요. 좀 한 달만 쉬고 올게요라고 한 사람 중에 사업한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진짜로. 만약에 굴 속에 들어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서 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지 바깥에 가면 과거의 나의 잠재의식이 더 크기 때문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룹장님이 예를 들면 한번 해볼게요. 부스트 챌린지 하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스트 챌린지는 그냥 우리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랑연 FM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전 랑연 그룹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순위가 있어요. 이것은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이 세진 그룹이 똘똘 뭉쳐서 정말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우리 스폰서님은 서밋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위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부스트만 해도 이 팀워크로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떨어졌을 때 이 리더들은 굉장히 고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빨리 서두르셔야 해요.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물어봐요. 내가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룹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왜 편식했을까? 지금도 내가 왜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받고 자기 생각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받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몇 강의를 들었지? 6년이 넘어서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강의를 몇 강의를 들은 거야? 그룹 강의, 세진사관학교, 스타트업 이렇게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뭐지? 왜지?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골라서 하니까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정신 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순서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최근에 정신 차렸어요. 그냥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리더 사장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냥 그룹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공은 비법이 아니라
성공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자극을 받은 건 모닝스쿨이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끝났어요. 이제는. 모닝스쿨을 할 때쯤에 제가 스텝으로 교감을 했을 때 저는 아까 얘기한 사유가 되게 많았었어요. 양가의 부모님이 다 아프시고 뭔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간호를 엄마랑 교대해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센터에 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씻고 바로 와야 했어요. 근데 티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티내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연세가 있으셔서 아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건 내 개인 사유니까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니스쿨에 접하면서 제가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고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초반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고 내가 모니스쿨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에는 다들 멘붕이 오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룹장님이나 스폰서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스폰서님, 그룹장님, 정말 제가 사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이 사업이 좋고 보상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알았는데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발이 따로 돌아서 몰입한다고 했지만 영혼까지 몰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제가 눈빛도 마음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바심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변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단계에서 2단계,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 내가 사업의 프로세스, 2단계에서 3단계를 못 나가고 다시 리셋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내가 다음 허들을 못 넘기고 왜 다시 리셋해서 1단계로 넘어가지? 그게 뭐지? 왜 다시 또 교육을 또 받고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요. 내가 결정만 하고 결단하지 않으니까 자꾸 모르는 척하고 또 1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왔고 자꾸 이게 퇴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맨날 바쁘긴 했는데 무엇에 바쁜가? 바쁘긴 바빴는데 무엇에 바쁜가? 그러면서 프로모션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을 강조했고 프로모션 이후에도 지금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행동의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점검해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뉴스킨을 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룹장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폰서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내공이 그 13년의 세월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분의 13년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팀 엘리트라도 연차가 있으신 분이 나중에 되더라도 그 연륜은 무시 못한다는 걸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시스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실게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룹장님 입장에서는요. 줌 시스템을 얘기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코로나가 2.5단계, 3단계라는 얘기가 했는데
그룹장님께서 뭐 시스템에 현장에 나오는 거를 막 강조하고 이러면 우리 그룹장님은 사회 변화도 모르시고 이런 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요. 이 사업은 내가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주축이 돼서 이 스폰서여서 리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룹장님이 대외적인 그런 지침은 주셨지만 소그룹으로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는 월목토를 그냥 다 나와요. 저는 그런 거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들을 알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붙들어야지 그나마 우리가 살아남았고 그리고 뭔가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해서 똘똘 뭉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다이어리 탱크와 명단 작성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리가 맛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들어있는 다이어리는요. 정말 이걸 끼고 살아요. 내가 만약에 다이어리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이어리가 형식적이면요.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비밀 노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판을 짜는 노트예요. 로드맵을 그리는 노트가 따로 있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LY 걸고 그 다음에 매출을 적고 그리고 OV가 통계적으로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로드맵을 그린 게 또 하나 있어야 되고 명단이 그 안에 다 있어서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나만의 비밀 노트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그냥 핸드폰에 한다.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도 알아야 되고 보상도 알아서 내가 목표를 갖고 판을 짜는 법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만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스폰서님께서 내 판을 짜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대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행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행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만약에 틀리면 그거는 나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어카운트 매니저랑 직접 통화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하고 심지어는 저는 녹취까지 해놨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명확해야 되고 수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트립을 못 가고 핀 승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탱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를 보이게 한 건 안 되는 거죠. 저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초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나 여기 초등인가 봐 이런 걸 안 해. 근데 탱커와 없이 정말 이 사업을 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요. 왜냐하면 나를 잡아주는 게 없거든요. 나만의 루틴 중에 하나는 탱커화인데 그 다이어리하고 탱커화는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너무 이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명단 작성. 명단을요. 제가 그 작성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 핸드폰에 있는 걸 그냥 적었어요. 근데 그 1000명 중에요. 사업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명단 작성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핸드폰을 보고 적고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파내는 것이 명단이라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서 계속 소개가 연줄로 이어지는 것들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명단이 핸드폰에 있는 두드러진 명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속으로 판 명단이 진짜라는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죠. 55분이니까. 얼른 끝낼게요. 그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3000GV 리크루팅 보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 생각했던 건 뭐냐면, 다음 화면 보시면, 나의 주력 상품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10번을 다시 얘기해도요, 저의 주력 상품은 초대와 리크루팅입니다. 저는요, 제가 정했어요. 제가 잘하고 싶어서 저는 초대와 리크루팅이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데모과 초대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스트가 나와도요, 그 할아버지가 나와도 데모 없이는 매출이 일어날 수 없고요. 초대 없이는 팀이 안 만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요즘 초대 많이 하는 거 보세요?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초대해야지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올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제는 다 고갈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더 좋아서 제가 계속 초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요. 근데요, 너무 웃긴 건 나와요. 초대를 어떻게 하든지. 뭐 여기 뷔페가 음식이 너무 좋다. 여기서 밥 먹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니까 커피숍에서 못 만나니까 너무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카페가 있다. 여기서 차 마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안전한 데가 저희 센터라고 얘기해서 정말 저는 초대를 진짜 많이 하는데 초집중하니까 초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이번 주에도 계속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생각 들더라고요. 같이 초대하고 싶어요. 사장님들하고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그룹장님이 감사패 4인방, 4인방 하니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감사패 4인방을 생각해 봤어요. 누굴까? 그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패 4인방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룹장님이 그 감사패 4인방을 얘기하셨을 때 얼마나 꿀단지처럼 얘기하셨을까. 그 의리를 지킨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저도 사장님들하고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굉장히 진솔하게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사장님들한테. 사장님들 이 사업이 착 붙냐고 얘기했어요. 착 붙어야지 내 사업인데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내 사업이 아니고 이 세진센터가 우리 사무실 같아야 되는데 착 붙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손님 같았대요. 근데 지금은 착 붙는데요. 우리 세진이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 없앤 데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어디서 미팅이에요?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세진센터에서 지금 코로나 기간에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일대를 찾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몸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통화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요. 또 제가 일대를 하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가 또 됐어요. 정말 또 몰입하니까. 그래서 기뻐요. 아직 첫 단추만 깼지만 그래도 뭔가 집중하니까 뭔가 나온다는 생각에 같이 집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초대 집중하시라고 제가 자꾸 초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룹장님 얘기하셨죠. 영상 그 제작하시잖아요. 그룹장님께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영상이 제작이 되면 우린 끝났어요. 그걸로 초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룹장님께서 너무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대할 때 처음에는 약한 사람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같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직 힘든 상태인데 내가 도와주겠다는, 봉사도 아닌데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또 인성을 고치고 소양 교육을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또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 제가 어떤 시행착오였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교수님들을 대거 많이 데리고 왔었고요. 제가 또 협성대학교에 교수님도 데려오면서 지금 박형문 사장님이 지금 협성대학교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원조잖아요. 제가 협성대학교에 강의 가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학점을 주겠다고 제가 세진센터에 와서 여기에서 강의를 했는데 젊은 리더가 필요해서 박형근 사장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박형근 사장님이 사업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먹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한 건 일단은 면접 보듯이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걸르면요.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뿐하게 초대하고 스폰서님과 그룹장님하고 논해서 여기서 완성도 있게 돼야지 내가 걸러서 오면은 아무도 오지 않아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은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야지 성공하는 일이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유스키는 개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나를 동그랗게 만들지 않으면 성공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치겠어요. 제가요, 만약에 뒷구녕으로 뭔가 의무형하게 하잖아요. 안 돼요. 이 사업이 굉장히 투명한 거는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잖아요. 미치겠다.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진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덕목은 다 그냥 하나도 패스하는 사람이 없이 다 거쳐야 되는 동일한 그런 프로세스라는 거 다시 강조해 봅니다. 그러니까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쉬운 일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희망이 있는 건 녹록지 않지만 해볼만 하잖아요. 얼마만큼 시스템이 좋아요. 아침에 9시, 7시 20분 되면 그룹장님께서 독서 미팅을 주관하시죠. 또 9시 되면 랑현 FM이 있어서 맨날 드림 캠프를 매일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드림 캠프를 랠리를 매일 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일을 한다? 저는 너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유스킨 처음 해봤어요. 과외에서 한 적 없고 학원 다닌 적 없어요. 처음 팔아봤어요. 지인도 한 명도 없어요. 처음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처음이시죠? 근데 공평한 거는 너도 나도 다 유스키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만 해요. 정말로. 자, 2월이 됐습니다. 2월이 코앞에 있어요. 정말 설레이죠. 근데 2월이요. 오늘이 10월 다 갔어요. 다음 달 지금 며칠이에요? 보름 뒤면 1월이에요. 2월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보름 뒤면 1월이에요. 2월 달에 초에 티알라인티 프로모션하고 바로 부스트 본판매가 있대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2월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팅 안 되면 그때 잘한다고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부터 발로 열심히 떼야만이 그 2월 달에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12월은 영어로 해서 정말 중요한 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가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정말 잠이 잘 안 와요. 이 벨로시티 보상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2,000집이만으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이 펀치를 크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자, 우리 2,000GV만큼 그 2,000GV만으로 우리 사업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모 가방 꾸리고 티알라이트 체험하면 대리점이에요. 그렇게 리크루팅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걱정하시죠. 사업자 유지. 사업자 유지를 6,000GB를 하나, 2,000GB를 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리크루팅을 해야 되고 소비자를 만드는 건 똑같죠. 막말로 얘기해서 대리점 떨어지면 어때요? 그 회원이 어디 가나요? 내가 2,000GB 했을 때 회원 가입시킨 그 사람들이 어디 가나요? 그대로 맞물려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막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너무 설레이지 않으세요? 데몬 가방 뿌리고 TMIT 하나 체험인데 대리점이 된다? 근데 그 4명씩을 독재시켜.
그러면 4가 되고 16이 되고 64가 되고 256이 되고 1024, 4096이 된다. 저는 정말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진그룹이 똘똘 뭉쳐서 좀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기관리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것을 복제시키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똑같은 생각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대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그 이상의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저도 많은 강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근데 제가 화려하지 않고 그렇다고 뛰어난 스킬을 갖고 오늘 이 웨비나 강의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을, 본심을 여기 사장님들한테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성공하고 싶으실 거니까. 같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제 마음 다 보이셨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